안녕하십니까. 대여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전진건설 로봇을 함께 볼 건데, 최근에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위한 어떤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진건설 로봇 과연 무엇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관련주가 역시 우리 전진건설 로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젤렌스키가 이번에 또 종전 계획을 내놓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진건설 로봇이 과연 어떤 테마로 움직이고 재료로 움직이는지부터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는 시장에서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재건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트럼프가 됩니다. 사실 뭐 1번이나 2번이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전진건설 로봇이 하는 일이 뭐죠? 이 콘크리트 펌프카를 제품을 판매를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차를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건설 현장에서 쓰인다는 것은 재건, 또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재건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재건을 하게 되면 뭐다? 이 트럼프를 빠져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종전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와 재건이 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재건 이슈를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젤렌스키가 유엔에 가서 이와 같은 승리 계획을 공개하겠다라고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17일 날 드디어 공개가 됐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기 전에 사실 이 승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처음 발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전에 이미 미국에 달려가서 나 이번에 이런 승리 계획 가지고 있는데 좀 봐줘, 좀 지지해줘라고 바이든에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었죠. 이 포장지만 바뀐 중고 제품이라고 하면서, 야, 이거 보니까 뭐 전혀 변한 것도 없고 이거 좀 애매한데? 라고 비판을 해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승리 계획을 먼저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좀 안보 보장을 해달라, 러시아를 좀 더 침략할 수 있게 해달라, 무기 지원해달라, 공동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등의, 어떻게 보면 자신네들이 힘을 갖춰서 싸울 수 있게 도와달라는 어떤 뉘앙스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유엔에 가서 발표한 승리 계획 좀 바뀌었는가를 보게 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명 나토를 얘기하죠. 나토 가입을 시켜달라, 우크라이나 방위력을 강화해달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침략을 제재해달라, 또는 추가 침략할 수 있게 도와달라, 천연자원을 투자해달라, 나토 안보 강화를 해달라, 이렇게 5개의 조항을 실어서 승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유독 얘네가 집중적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나토 가입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한 말을 보게 되면, 나토에 가입하도록 초대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 진정으로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나토 지원군이 우크라이나에게 달라붙게 되면서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좀 시켜줄 수 있게끔 해달라, 초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우크라이나 자체적인 방어 능력이 돌이킬 수 없게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장과 이런 방위 산업 강화, 무기 사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늘려달라라고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토를 양보해서 종전을 끝내겠다가 아니라 더 많은 무기 지원과 힘을 줘서 결국에는 러시아를 이겨서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전쟁을 끝낼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키워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재건주에게 호재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안에 내용을 까보게 되면 전쟁이 좀 지속될 만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재료와 이슈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트럼프 미국 대선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이 이제 2주하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라고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폴리마켓 선거단 기준에 따르면 트럼프가 60%의 지지율, 그리고 해리스가 39%의 지지율로 현재는 20% 넘게 격차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의 판가름이라고 볼 수 있는 7개의 경합주 역시 현재 이 펜실베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조지아, 그 다음에 애리조나, 그리고 위스콘시, 이런 미시간까지 해서 모조리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라는 어떤 베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전부 다 이길 것이다 라고 계속 베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정책주들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또 가상화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재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을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1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현재 트럼프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 트럼프 미디어라는 트럼프 관련주가 있는데 한 달 만에 무려 180%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이 트럼프의 트레이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국내 내에서는 트럼프 대표적인 관련 정책주인 이 바로 재건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SY 스틸텍이 장중에 현재 20% 고가 마감을 하면서 재건주들이 대부분 훈풍세를 좀 밀어 넣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전지인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재건주의 대장주는 언제든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 14,000원 좀 넘는 이 바닥에서부터 20% 정도 상승이 일어났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선이 있는, 그러니까 11월 달 대선 전까지는 여전히 변동성의 확대가, 즉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봉에서 조금 더 이와 관련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을 하고 나서 꾸준히 하락을 해오다가 바닥에서 한 차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변동시킬 만한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기준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상승을 주고 나서 이쪽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락을 하고 올리는 형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 저점과 여기에 상단을 딱 그어보면 여기 안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쪽 위에서 상단의 주가가 이렇게 뛰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 저항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조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으로 들어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뭐다? 현재 기준봉이 세워진 위쪽 구간에 뚫어낼 수 있느냐, 요거를 일단 중요하게 보자. 여기를 이제 뚫어내는 구간에 돈이 실릴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 구간을 이제 뚫고 나게 되면 그 구간이 여기 구간이거든요. 이제 여기 구간 한 차례 더 여기 저항,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현재 3단계의 저항선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21선을 지켜주는지 여부, 그러니까 어제 만들었던 이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는지 여부, 요거를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짚어드린 포인트 잘 기억을 하시면서 저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